직장 상사의 주변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사와 가까운 위치의 직원은 상사의 열에 타버립니다. 반면 상사와 너무 멀어지면 관심조차 받지 못해 얼어버리게 됩니다. 상사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역이 골디락스 존입니다. 골디락스 존의 적당한 온도 덕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성은 자신의 주변을 공전하는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게 됩니다. 항성과 가까운 행성은 항성의 열에 의해 매우 뜨거워집니다. 반면 항성과 너무 멀어지면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항성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역이 골디락스 존입니다. 골디락스 존의 적당한 온도 덕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애니? 네가 요즘 만난다는 애가? 응, 엄마 되게 이쁘지? 달이라고 해. 달아, 인사. 아니 얘는 어딜 보고 인사하는 거야? 교양 없이. 나 달이랑 결혼하려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안 돼! 만나지 마! 당장 헤어져! 엄마 왜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달이라고 했니? 우리 치고는 좀 특별한 행성이란다. 미안하지만 헤어져 줘야겠어.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가깝고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지구 넌 행성이야. 행성인 네가 위성이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이런 회색 돌덩어리를 데려와서 말이야. 그치, 되게 이쁜 회색이야. 이것 봐,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쨌든 그쪽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원래 천체차별하고 그런 항성은 아닌데 얘! 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어딜 보고 있는 거니? 달은 나만 바라봐줘. 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나 달이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이 못난 녀석아! 내가 지금 이 꼴 보자고 널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 어렵다는 골디락스 존에 넣어주고 적당하게 자전축 끼우려서 태양계에서 가장 푸른 행성으로 키워놨더니 뭐? 이런 자기장도 없다시피 한 위성 따위를 데려와? 그놈의 골디락스. 그게 뭔데 맨날 그 얘기야. 그만 좀 해. 정말 그쪽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 이제 헤어지렴.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달이랑 태양계 떠날 거야. 너 이 녀석 엄마 평생 안 볼 거야? 엄마 미워. 지구야! 얘 지구야! 저 뒷집 화성은 좀 어떠니? 좀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구야, 가면 안 돼. 머리가.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지구야, 사실은 말이다. 너희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란다. 너희는 사실 한 몸에서 태어난 남매였단다. 맞습니다. 태양 부인의 말씀. 즉 지구와 달이 하나의 몸에서 태어난 두 천체라는 가설이 현재 지구와 달의 생성에 관한 유력한 설명입니다. 달의 기원설은 분리설, 포획설, 충돌설 등이 있는데 현재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학설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이 가설은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인 테이아가 원시 지구와 충돌하여 발생한 파편들이 모여 달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 충돌설은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달의 티타늄 동위 원소 비율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거대 충돌설이 현재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이지만 과학적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발견과 이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풍은 태양의 가장 바깥대기인 코로나로부터 행성 간 공간으로 흐르는 플라즈마의 흐름을 말합니다. 플라즈마란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어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입자들이 빠르게는 초속 700km에 가깝게 행성 간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들은 모두 방사능에 피복된 것 같은 피해를 입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풍이 뿜어내는 플라즈마는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를 직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마치 커다란 자석과도 같아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 외핵에 위치한 철과 니켈 등으로 구성된 자성을 가진 유체의 흐름이 이러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진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을 1이라고 한다면 금성은 0.9로 지구와 비슷하지만 화성은 0.5로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수성은 0.4로 달보다 살짝 큰 정도죠. 천왕성과 해왕성은 모두 지구보다 4배 정도 크고 토성은 지구의 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 행성의 왕인 목성은 이름에 걸맞게 지구의 11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09배 정도 됩니다. 부피는 130만 배 정도죠. 태양은 태양계 질량 중 99.86%를 차지합니다. 사실 태양이 곧 태양계이고 나머지는 그저 흔적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성은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가장 먼 해왕성은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에서 태양까지 걸으면 1,300년이 걸리고 해왕성에서는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만 4시간 10분이나 걸린답니다. 자, 그럼 크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니 이제 생일 파티를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수성의 뷰티 제안의 수성이에요. 반가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태양계의 슈퍼스타 태양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님. 안녕하세요. 태양님 피부 너무 좋으시다. 너무 눈부셔. 너무 부럽다. 이런 자체 발광 피부를 가지신 태양님이 말 못할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던데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뷰티 제안을 방문해 주신 거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에 이렇게 검은 점이 생겨요. 진짜 흑점이 몇 개 보이네요. 어떡해. 그래서 이 흑점을 가릴 수 있는 톤업 선크림 추천 좀 받으려고. 네? 톤업 선크림이요? 태양님, 이런 악성 블랙헤드는 뿌리까지 뽑아주는 게 중요해요. 톤업 선크림으로 가리기만 하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니, 뽑으시면 안 되는데 좀 위험할 텐데. 괜찮아요, 태양님. 뷰티학원에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손으로 짜내시면 아무래도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해 블랙헤드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면봉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블랙헤드에 다가가서 조금씩 힘을 주고 카메라! 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괜찮아요. 흑점은 굉장히 위험한 피부 트러블 중 하나예요. 전문가만 해결할 수 있죠? 좋아. 아주 좋아. 태양은 아주 복잡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기력선이 끊임없이 서로 얽히고 설키죠. 그중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자기력선이 꼬이게 되면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그 부분에 태양의 대류가 지체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흑점입니다.
즉 흑점이란 강력한 자기력선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흑점에 모여 축적된 자기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해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폭발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흑점 폭발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억 개의 위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자전이 잘 안 되네. 어라? 골반이 계속 흔들리네. 이제 그만 멈춰라. 이게 계속 흔들리네 혼자. 다들 비웃어. 내가 이상한 건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지만 그 자전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완전히 둥근 공이 아니고 태양과 달의 중력이 불룩한 적도 부분을 비스듬히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축은 팽이처럼 26,000년에 한 번씩 천천히 흔들립니다. 12,000년 뒤엔 여름과 겨울이 바뀌고 북극성도 폴라리스에서 백아로 바뀌겠죠. 이렇게 지구는 단순히 돌기만 하지 않고 축까지 흔들리며 춤을 춥니다. 지구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대부분 천체들은 각자 주변의 중력에 이끌려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고 흔들리고 진동하죠. 완벽히 고유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여전히 우주의 리듬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구 골반도 멈추질 않는데 우리 인생뿐이야 뭐. I just wanna pop, and turn around,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now and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I just wanna pop, turn around, and I just wanna pop, turn around, dance. I just wanna. 지구의 에너지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환경이 그 수명을 다했을 때를 대비해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지구처럼 생명이 살아가기 적합한 곳으로 개조하는 것을 테라포밍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이죠.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화성입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방법은 우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열을 가두어 화성의 기온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겠죠. 그 뒤에 조류와 식물들을 심어 산소를 만들어 지금의 지구처럼 편히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매력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테라포밍은 아직 가능 여부도 판별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다른 행성을 지구로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힘.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잘 잤다. 오늘도 경미한 위성 충돌이 발생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야, 우와, 날씨 좋다. 안녕, 하부. 그래, 지구야 안녕. 자, 어이, 조심해 이것들아. 에이, 요즘 저궤도에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 좋은 사진 건지기가 하늘의 별따기네. 라떼는 말이야, 조용하고 고요하게 관측하는 낭만이 있었는데 조심 좀 하라고. 위성 충돌 대피 시스템은 홈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자, 포착포착만 할 시간이다. TV가 안 나오네? TV가 왜 안 나오지? 아저씨, TV가 안 나와요. 택배예요. 여기 화성 맞죠? 여기 지구인데? 화성은 저기 2km 옆집이에요. GPS 오류,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와, 망했다. 요즘 GPS가 왜 이래? 저쪽이었나? 안아봐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나와라! 지금 되게 큰일 났어요. TV도 안 나오고 뭐야 저게? 야, 지구야, 인공위성들이 좀비가 됐어. 어서 피해. 무서워! 소리야! 진짜 무섭게 생겼다! 도망쳐! 야, 여긴 없다. 다르다! 달아! 나 좀 구해줘! 달아! 지구야, 나야 허브. 나 좀 올려줘. 큰일 났어! 만화도 안 나오고 좀비가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캐슬러 신드롬이야. 와, 새로 나온 만화야? 아니, 만화 같은 얘기가 실화가 된 거지. 캐슬러 신드롬. 1978년 나사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처음 경고했었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줄이. 저궤도의 위성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서로 살짝만 부딪혀도 연쇄 충돌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사방에 퍼지면서 멀쩡하던 위성들까지 좀비로 만들어버리지. 그게 바로 캐슬러 신드롬이야. 내 거에서 죽었어! 에이, 방금 뭐라고 했어? 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지면 쿵쾅 그냥 다 부딪혀서 우주가 난장판이 됐다는 거야. 근데 왜 만화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돼? 위성들이 계속 좀비로 변해버리면 위성 기반의 TV나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위험해. 어서 피해. 인공위성의 파편은 총알이 10배가 넘는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 조심해. 저 위성들이 죄다 좀비가 되면 여긴 그냥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지구 네가 좋아하는 TV와 인터넷도 끊기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우주 쓰레기 감옥에 갇혀 평생 방콕해야 할지도 몰라. 안 돼, 싫어! 만화도 못 보고 나가 놀지도 못한다고? 이거 고치는 법 없어? 좀비들에게 사과하면 안 될까? 늦었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았어야 했어. 좀비 위성 파편 하나하나가 너무 빠르고 작아서 추적도 힘들고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좀비들이 여기까지 왔어! 이래, 어서 집어들어 들어가야 해. 위험해. 살짝 미끄러졌지 뭐야. 난 괜찮으니 먼저 안으로 도망쳐. 이게 마지막 프레임인가? 저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구 저궤도에서 위성 밀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연쇄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파편들이 총알보다 빠르게 사방으로 퍼지며 또 다른 충돌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캐슬러 신드롬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위성 기반 기술들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고 교통, 금융, 인터넷망 등의 현대 문명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저궤도에 숨어있는 파편들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형성되어 새로운 위성 발사나 유인 우주 탐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인류는 우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지구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먼 하늘에 존재하는 쓰레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험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었다. 다행이다. 안녕 할배. 예? 웬일이니? 지구니가 청소를 다 하고. 캔슬러 신드롬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부숴버릴 거야. 토성아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역시 지구는 센스가 있어. 너도 멋져 지구야. 원래 속이 가벼우면 겉은 화려하더라고. 어머, 그럼 내가 예쁘다는 거네. 너 나 좋아하니? 와, 그런 착각하는 거 보니 너 머리도 가벼운 편인 모양이구나. 뭐?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수업하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성력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기 다리 좀 떨지 말아줄래? 아 그래? 미안. 그만 좀 딸깍거려. 집중 안 되잖아. 이게 더 집중 잘 되거든. 그만해. 딸깍거릴 건데. 내 그럼 맘이야. 지금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도성, 지금 어디까지 했지? 저 다리가 계속 볼펜이 딸깍거려서. 얘가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있네. 자, 다들 집중. 자,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천체를 그려볼 거예요. 모두 집중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야, 넘어오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기요. 지우개 좀 빌릴게. 지우개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지우개 원래 닳는 거야, 바보야. 그래도 한쪽 모서리 심 예쁘게 써야 한단 말이야. 이 멍청아. 무시하자. 무시해. 빨간색이 어디 갔지? 빨간색이 내 거야, 내놔. 너 이 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내 거다. 넘어왔어. 내가 먼저 넘어왔어. 내가 제일 아끼는 샤프란 말이야. 뭐야? 못 쓰지도 않았는데 망가졌어. 야, 좋은 거 좀 써. 뭐가 이렇게 잘 망가지냐? 내가 가장 아끼는 카시니 샤프가
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네 샤프가 먼저 넘었거든. 선 넘었다 그래. 넘어갔다. 어쩔래? 넘어갔다. 넘었지롱. 넘었다. 어떡할래? 나도 네 거냐? 어? 내 쓰레기도 넘어갔다. 선 넘으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우주의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위성이 모행성의 조성력에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 바로 로슈 한계입니다. 행성과 그 주변에 도는 위성은 서로 중력을 주고받지만 위성의 앞면과 뒷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이 중력의 차이로 인해 위성은 미세하게 변형되며 행성 쪽과 그 반대쪽 두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유지하려는 천체라면 점차 길쭉한 모습으로 늘어지게 되죠. 이처럼 중력의 차이에 의해 천체를 변형시키는 힘을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이유 역시 달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조성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성과 위성이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차이는 커지고 조성력 또한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위성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성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로슈 한계라고 합니다. 토성의 고리 역시 이 로슈 한계와 관련해 현재 두 가지 주요한 가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토성을 돌던 얼음 위성이 로슈 한계를 넘으며 붕괴했고 그 파편들이 고리를 이루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성 간 충돌로 생긴 파편 일부가 로슈 한계 안쪽에 남아 다시 뭉치지 못한 채 고리로 유지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어느 쪽이든 토성의 고리는 중력과 조성력, 그리고 로슈 한계가 남긴 우주의 역동적인 흔적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떤 붕괴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우주가 한계를 넘은 순간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궤도는요. 한번 정해지면 쉽게 안 바뀐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